안녕하세요. 김경록입니다. 제가 금융 관련된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. 좀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왜 직장을 잃고 교수님과 어떤 계기로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좀 찾다가 뭔가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메일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컴퓨터를 이제 막 찾다가 발견하게 됐는데요. 뭔가 2019년 그날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, 분명히 이 내용은 검사들도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은 조금 빼고 약간 각색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. 사실 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2007년에 입사를 했고요.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학교 선배이자 그 같은 동아리에 친한 형이 저희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서 제가 입사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,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형으로서 제 인생의 은인이고요. 그 형에게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메일입니다. 이 내용은. 형, 안녕하세요. 제가 이 두 번째로 상의 드릴 내용은 조국 교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조국 교수님과 그 사모님이 제 고객이신 건 아시죠? 조국 교수님이랑 저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. 그 사모님이신 정경심 교수님과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.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, 손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개인적인 친분이 더 커진 사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 조국 교수님이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한투에서 거래했던 내역들이 좀 신경이 쓰이시는 듯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거래들은 거래 관리 직원인 제가 일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네요. 아마 일임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시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라고 인지는 했는데, 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도움을 달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. 사실 일임이란 단어가 영업 직원에게는 불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, 솔직히 제가 무슨 징계를 받건 문제가 되건 만약에 제 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만큼 잘해 주셨거든요. 그런데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걸, 제가 이걸 일임했다고 해서 그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. 아직 뭐 아무런 접촉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, 지난번 그 이미선 재판관 검증할 때도 그렇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언론에 공개돼서 트집 잡히기 시작하니까 뭔가 대책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회사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하고, 또 누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시스템이나 과정들이 어떤지를 알면 제가 미리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하겠는데, 아무런 거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막 나서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고, 지점장에게 또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. 지금 일단은 모든 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. 고위공직자 신고까지도 마치고 문제 없음을 확인받은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수님이 그 사이버로 거래하신 내역들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있어 보입니다. 이게 뭐 제가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라는 판단은 아니고요.
뭔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문제시하면 그 이미선 재판관처럼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항들이 한두 개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.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은 지켜달라고 하셨는데,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셨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비밀을 지키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형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뭐 이런 내용을 형에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도 솔직히 고민을 했는데요. 어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. 예, 아직까지 제가 좀 많이 미숙하고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또 10년 동안 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. 형도 이제 저를 좀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회사 실적도 지난 분기에 100억 넘게 자산 가져왔고, 월에 회사 1억 정도는 벌어주고 있습니다. 온 동네 법인들마다 섭외를 하고 다녔더니 작년 겨울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사실 뭐 법인 영업만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익원도 별로 없거든요. 리스크도 좀 적고 관리할 내용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또 크고, 예전에 막 밤낮으로 주식 돌리면서 잠 못 자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죠. 계속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. 근데 여전히 이 까칠한 성격은 잘 안 바뀌는지 막 무시당하고 태클 걸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직까지도 잘 못 참겠더라고요. 예, 형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좀 유하고 순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멍청한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또 연락드릴게요. 이게 이제 제가 2019년 6월 27일 날에 이제 썼던 메일인데요. 사실은 제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형과도 이제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요. 당연히 저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고 지켜야 될 조직과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크게 원망하지도 않고요. 여기서 정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. 이때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주식을 한 내역들이 뭐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막 크게 이제 벌리고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도 대부분의 자산들을 이제 주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또 문제시가 되거나 이슈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걸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. 실제로 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, 사실 개인이 주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할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.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,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면서 느꼈던 건, 검사들도 초반에 제가 조국 교수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라는 걸 분명히 이 메일을 보고 알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도 사실 증거 은닉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받기 전에 조국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를 참고인으로 부른 게 먼저였었거든요. 그 사람들이 그만큼 타겟이 누구였었는지, 그리고 저와 조국 교수가 큰 교류가 없었음에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자 그렇게 불러가지고 반복적인 질문을 했었는지 지금도 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. 결국 여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생각을 돌이켜 보면 뭔가
제 고객이고 저한테 큰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요구를 했을 때 뭔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.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다음으로 왜 제가 교수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PC를 받게 되고 하는 내용들도 뭐 사진이나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사실은 제가 2013년도에 교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라고 하는 고객을 제 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제 이메일에 엄청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. 막 진짜 장문으로 교수님한테 제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뭐 어떻게 회사를 들어오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또 한번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